자, 봅시다. 숙제했던 것 중에 질문을 좀 받아보자. RPM도 좋고 개념 원리도 좋고. 다 풀어봤어? 지혜야? 형규는 그거 말고는 질문 없어? 네. 홍준이는? RPM 31번. 자, RPM 31번을 보자. RPM 31번인데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네. 이제 원순열 문제인데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그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얘를 내가 정확하게 몇 등분 했지? 정확하게 8등분 했습니다. 이렇게.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할 거고 나는 8가지 색이 갖고 있는데 이랬을 때 여기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색칠하는 경우에 좀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색깔이 8가지가 있고 칸이 8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색칠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녀석이 원순열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냥 문제를 풀면 되지? 8팩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여기다 한 가지 색을 칠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근데 이 원순열의 조건이 뭐라고?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거는 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색칠한 거랑 여기다 색칠한 거랑 여기다 색칠한 거랑 여기다 색칠한 거는 내가 회전을 시키면 같은 모양으로 계속 만들 수 있지. 이해가 영준아?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에 색칠한 거랑 내가 하나를 더 그릴게 그냥. 여기에 색칠한 거랑 여기에 색칠한 거는 회전의 입장으로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지. 맞지? 그럼 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원순열이라는 건 처음에 내가 여기에 지금 색칠 하나가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내가 회전시켰을 때. 그런 녀석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얘를 내가 회전시켰을 때 구분이 가도록 만들어 주려면 뭐가 됐든 한 가지 색깔을 딱 칠해. 그런 다음에 내가 돌리면 요 녀석의 위치가 변하면서 회전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순열은 첫 번째 일단 한 가지를 나열하는 거야. 먼저 어떻게 됐든 한 가지를 먼저 색칠해.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나열하게 되는데 처음에 내가 한 가지를 칠하는 방법이 여기 칠하는 건 서로 같은 거고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건 서로 다른 거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되는 거고 2가지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을 칠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이름이 결정돼. 이 녀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오른쪽으로 두 번째, 오른쪽으로 세 번째 그리고 바깥쪽에서 뒤에 이렇게 이름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서로 다른 7개의 칸에 내가 7개의 색깔을 칠할 거니까 무슨 문제로 바뀌었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7표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이 5040인 거니까 그지? 계산하면 얼마? 108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너 이거 답 적을 때 이거 계산하고 있지 마 그냥.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이거 초딩도 아니고. 채점을 할 때 마지막 결론하는 거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거야. 이거 보고 채점해. 알았지? 계산하지 말고. 학교 시험 볼 때 계산하셔야 되고. 자, 또 있어요? 없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쪽 얘기를 좀 해보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중복 순열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지? 자, 중복 순열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안 하지 않았니? 순서가 중복 순열이 먼저인가 책에서? 오케이. 중복 순열 얘기를 좀 합시다. 자, 봐봐. 벗고 해야 되겠다.
오랜만에 평소 글씨 쓰니까 글씨 쓰는 게 어색해. 중복순열. 이 중복순열에서 이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순열이 이런 거지. 순열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r개를 뽑아서 r개의 자리에 나열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 np 이런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r개를 뽑을 때 사실은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 r개를 뽑을 때 얘도 사실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린 여기가 서로 다른 r개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맞지? 그래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r개 자리에 나열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라는 거지. 그런데 중복 순열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를 허용해 주는 거냐면 중복을 허용해 주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서 몇 개 자리에? r개 자리에 나열해 주는 것이. 그러면 생각해봐. 서로 다른 n개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보려고 그래. 4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아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니? 모두 다 A를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거고 A 하나에 B, B에다가 C 이런 녀석도 존재하겠지. 그리고 나서 보면 얘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고 그래. 맞지? 따라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다는 건 이 녀석은 서로 다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순열, 중복, 순열, 중복조합 그냥 주한 문제를 풀 때 서로 같은 것 중에서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서로 다른 걸 뽑는지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니까 얘가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같은 걸 뽑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r개 자리에 나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다. 그래서 나열하겠다라고 해서 n파이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연산은 n의 r제곱으로 연산해요. 자, n파이 r이라는 건 n의 r제곱으로 연산을 해. 만약에 4, p, 3이 있다면 얘는 4의 세제곱으로 연산해. p야. 파이. 4파이 3을 하게 되면 얘는 4의 세제곱으로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안 중요해. 얘가 안 중요하다고. 왜 안 중요하냐면 요 중복 순열에 나오는 요 파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이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 기호를 사용할 일이 없어. 그냥 학교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얘가 4의 세제곱이다라는 게 맞았나 틀렸나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으면 나왔지 우리가 문제를 실제 풀 때 요 녀석의 기호는 사용할 일이 없어. 그냥 얘가 이거라는 걸 알면 돼. 자,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다 치자.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중복을 활용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문제 풀잖아?
5개를 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니까. 네모칸 3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지. 여기다는 내가 어떤 숫자를 쓸까 고민을 해. 여기다 내가 어떤 숫자를 쓸까 고민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1, 2, 3, 4, 5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국 몇 가지야? 5가지래. 근데 뭘 허용해?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도 내가 몇 개 중에 고민해? 5개 중에 고민해. 그럼 내가 여기도 몇 개 중에 고민해? 5개 중에 고민해. 그래서 내가 얘를 다 곱하니까 몇 제곱이 되는 거지? 5에 3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건데 요 녀석을 요 계산 과정을 수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쓰려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 거지.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겠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얘를 가지고 한 번에 얘를 보지만 5개가 있네? 세제곱수를 만들 거니까 그럼 5의 세제곱이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그치? 이 공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은 이걸로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런 녀석이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얘를 사용할 일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복순열은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기호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하자. 자, 문제는 매우 쉬워요. 이쪽에 봐봐. 필수에서 4번을 보시면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3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 했잖아. 봐봐. 내가 A, B라는 2명의 후보가 있어. A, B라는 2명의 후보가 있고 투표자가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 자, 너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투표를 할 건데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딱 가서 후보들을 보고 이 후보 중에 누구를 투표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투표하는 거지. 후보자가 딱 여기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나 찍어. 그럼 걔네가 결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투표자고 얘가 후보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얘가 몇 명 중에 고민할 수 있고 2명이 고민할 수 있고 얘가 몇 명이 고민하고 얘는 그럼 얘네가 다 2개씩 갖고 있는 거잖아. 고민거리를. 그러니까 내가 2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2의 6제곱이 되는 건데 걔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2명의 후보가 있는데 6명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A, B를 가지고 총 몇 표가 나와야 돼? A, B를 가지고 얘가 받은 투표수하고 얘가 받은 투표수 합하면 결국 6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명을 가지고 총 몇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6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2파이 6이라고 쓰겠다가 되는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바로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 푸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5번 신호 만들기인데 선생님 사실 여기 필수예제 5번 이런 문제가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선생님 세대의 문제야. 선생님 시대에 풀던 문제라고. 20년 전에 막 풀던 문제인데 개념을 해서 끝까지 안 펴고 갖고 있는 녀석이야. 학교 시험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학교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모스보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여기 기계가 이렇게 땡 이렇게 찍냐 아니면 쭉 가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호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요 신호를 가지고 한 개에서 총 몇 개? 4개까지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건데 그럼 총 몇 개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봐봐. 내가 한 개짜리로 신호를 그러니까
요 녀석 중에 한 개를 써서 어떤 신호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고민해. 몇 개 중에 고민하는 거지? 그냥 두 개 중에 고민하시면 되지. 다시. 이번엔 신호 두 개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적어보면 이런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총 몇 개 나온다고? 4개 나온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내가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잖아. 여기도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얘도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럼 몇 개인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3개짜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3개짜리면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니까 2에 세제곱이 될 거고 4개짜리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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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니까 2에 4제곱이 돼서 결국 얘를 쓰면 2파이 4, 얘를 쓰면 2파이 3, 얘는 2파이 2파이 1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면 뭐야? 등비수의 합이야. 그죠? 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더하고 있지? 이런 거 한 100개까지 나오면 다 더해야지.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잖아. 그치?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간단해서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디 가면 문제가 되냐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복 순열만 배우면 너무 쉬워. 중복 조합만 배우면 너무 쉬워. 순열만 배워도 쉽고 조합만 배워도 쉬워. 그리고 분할만 배워도 쉽거든. 근데 걔네를 싹 모아갖고 지금은 너희가 어떤 단어를 배우니까 그 위에 내가 푸는 단원이 뭐라는 걸 알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걔를 싹 합쳐갖고 너희한테 문제를 섞어서 탁 던져주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얘가 중복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분할 문제인지 막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잘 공부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섞어서 풀 때는 얘가 중복 순열의 문제는 어떤 문제의 구조를 갖고 있고 중복 조합의 문제는 어떤 식의 어떤 구조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문제 출제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필수제 6번을 봅시다. 정수의 개수인데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불렀네. 내가 지금 1, 2, 3, 4 총 4개의 카드가 있는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래. 자,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홀수 만들려 홀수. 제한사항이 생겼네? 그냥 자연수를 만들면 괜찮은데 자연수 중에 홀수를 만든대. 그러면 제한사항이 생겼잖아? 이 제한사항이 생겼잖아? 그러면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제한사항이 생기면 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얘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제한사항에 따라서 얘를 경우에서 케이스를 이제 나눠서 문제를 푸는 방법하고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기다 내가 어떤 걸 배치함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 만약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대화할 건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걔네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묶어버리잖아.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유가 뭐야? 걔네 떨어지지 말라고. 그럼 걔네를 내가 한 번에 묶음으로써 뭐가 해결되는 거야? 걔네가 이웃하는 게 이미 해결이 된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경우에 이 홀수가 된다는 건 결국 이 홀수를 결정하는 건 1의 자리가 결정하는 거야. 1의 자리가. 그러면 내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먼저 홀수가 될 수 있게 1의 자리에 홀수를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1의 자리에 홀수를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지? 1하고 3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1이 오거나 3이 오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1이 오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내가 마음대로 막 써도 되잖아. 즉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지금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
개를 뽑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도 3이었으니까 결국 4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결국 이제 생각해보면 너랑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한 방에 이렇게 써도 되겠네. 1의 자리에 홀수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고 여기는 아무거나 다 갖고 와도 되니까 4개고 여기도 아무거나 다 갖고 와도 되니까 4개야. 그럼 얘네들을 곱하시면 32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겠지. 봤어? 자, 정수의 그 밑에는 봤더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0부터 5까지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정수? 3자리 정수를 만들겠대요. 이번에는 그냥 3자리 정수니까 제한사항이 없어 보여. 맞지? 제한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 숫자 카드가 0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0, 1, 2, 3, 4, 5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는 게 문제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이 0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왜? 이 0은 맨 앞에 못 들어간다는 제한사항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 쓸 수 있는 몇 가지인 거야? 5가지인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몇 가지? 6가지. 얘는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그냥 얼마인 거야? 80가지인데 이제 책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문제 푼다고. 뭐야? 일단 6개의 카드가 있으니까 6개의 카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고 몇 개 뽑아? 6개를 뽑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 0이 온 케이스를 뺄 거야. 왜? 저 앞에 0이 오면 3자리 숫자가 아니니까 0이 온 걸 빼. 그러면 이제 여기는 0을 여기 썼을 때 여기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써도 되잖아 내가. 그럼 여기에 몇 개를 쓸 수 있고 6개를 쓸 수 있고 여기에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몇 개 중에 6개 중에 잘못 썼어. 6개 중에 2개를 뽑는 케이스를 빼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선생님 그럼 여기가 0이 오는 거냐? 아니야. 여기에 0을 써놓으면 여기에 0이 오는 건 자동적으로 들어갔어 이미. 왜? 여기에 6개를 쓰는 거니까 여기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미 다 빠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16-36 해서 얼마? 180이 되는 건데 난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얘가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얘가 더 쉽다고 생각해.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중복 순열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중복 순열 문제는 쉬워요. 함수의 개수 문제도 좀 몇 번 해보겠어? 함수의 개수는 순열을 배울 때도 함수의 개수가 나오고 조합을 배울 때도 함수의 개수가 나오고 중복 순열을 배울 때도 함수의 개수가 나오고 중복 조합을 배울 때도 함수의 개수가 나와.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함수의 개수 한 방에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봐봐. 정역이 있는데 정역에 1, 2, 3 이렇게 있고 공역에 A, B, C 여기서 숫자로 써야 됩니다. 4, 5, 6, 7, 8 이런 녀석이 있다 쳐보자고.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나한테 그냥 물어봤어.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뭘 물어봤다고?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함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함수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건가?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얘가 2개를 쏘거나 그지? 정역에서 화살을 2개 쏘거나 안 쏘거나 그럼 함수가 안 돼.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야? 얘네가 화살을 반드시 하나 쏘는 거지. 그리고 화살을 맞는 아이들이 어떻게 화살을 맞는지에 따라서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냥 함수, 상등함수, 상등함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가 화살을 어떻게 맞아도 상관없대.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화살을 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1번이라는 녀석이 얘가 화살을 쏠 때 누구한테 쏘지? 고민할 수 있잖아.
몇 개 중에? 5개 중에. 얘는 5개 중에. 얘는 5개 중에. 그치? 5의 세제곱이 나왔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럼 뭐야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문제가 되는 거네?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 문제라는 얘기야. 그냥 함수의 개수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중복 순열인데 얘를 이것만큼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나중에 이거 헷갈린다. 그러니까 얘를 공식으로 외우면 3의 5제곱인가? 5의 세제곱인가? 나중에 가면 헷갈린다고. 이게 암기 한계인 거잖아. 그냥 생각을 해. 그냥 함수잖아. 함수가 되게만 하면 되니까 너가 몇 개? 5개. 너도 5개, 너도 5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한번 봐봐. 그럼 내가 1대 함수라는 녀석을 한번 얘기해볼게. 1대 함수. 1대 함수는 뭐지? 말 그대로 1대1이지. 정역 하나에 공역 하나. 그지? 정역 하나에 치역 하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5개 중에 한 녀석한테 화살을 쏘면 얘가 쏜 녀석한테 못 가. 그게 1대1 함수인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이 1번이 화살을 쏴.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5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녀석 하나를 설정해볼게. 이렇게 설정해볼게. 그러면 여기 2는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2는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얘한테 못 가잖아. 1대1 함수니까. 몇 개 중에? 남아있는 4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그래서 얘도 한번 설정해봐.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3개 중에 고민할 수 있어. 이렇게 써놓고 놨더니 뭐지? 543이네? 543이네? 그럼 얘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5개 중에 중고를 허용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세제곱의 나열하는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아 그러면 너희는 막 이럴 거야.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중복적으로 풀고 1대1 함수 물어보면 순열로 풀고 그러면 1대 대응을 물어보면 뭐라고 풀지? 아 1대 대응은 이렇게 되는 건가? 따로 적을게. 1, 2, 3 뭐 4, 5, 6 얘가 x고 얘가 y니까 1대 함수의 조건이 뭐지? 1대 대응의 조건이 뭐지? 1대 대응의 조건이? 1대 대응의 조건 그럼 나중에 이것도 문제에서 1대 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안 나와. 1대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안 나온다고. 당연히 수학적 표현대로 물어보겠지? 1대 함수는 뭐지?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얘가 1대 함수의 표현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1대 대응은 뭐냐고 1대 대응. 성경 뭐야? 다 까먹었어? 우리가 호프 지녀봐 1대 대응. 뭐 지혜 1대 대응은 뭐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아 제가 아니 그게 아닐 것 같아. 1대 대응. 1대 대응은 1대 함수 1대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녀석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녀석 조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는 서로 다른데 뭐가 나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표현이 붙는다고. 물론 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것도 수학적 표현으로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녀석은 그렇게 잘 안 줘.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걸 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참인 명제네? 그럼 얘가 참인 명제는 또 반드시 누구도 참인 거지?
대우명제도 처음이지? 그래서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다. 얘도 무슨 표현인 거야? 1대1 함수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이런 녀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1대1 함수의 개수니까 아 순열인가? 라고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얘네가 가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는 거야. 알겠지? 1대1 내용은 그럼 마찬가지야. 1대1 함수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지? 3개 중에 고민할 수 있지. 그래서 일로 보내봐. 그럼 얘는 몇 개 중에 고민할 수 있지? 2개 중에 고민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마지막 하나한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지? 뭐지? 3팩이야. 1대1 대응은 팩토리얼로 계산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수에서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이제 뭐 그냥 함수의 개수도 있고 한데, 이런 녀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녀석들이 있잖아. x1과 x2가 있는데, 어떤 정의하고, 이미의 정의하고 x1하고 x2가 있었을 때, x2가 x1보다 더 크면 반드시 fx1과 fx2도 얘가 반드시 얘보다 크다. 또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fx1과 fx2가 존재할 거고 얘가 더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지. 정역이 더 크면 치역도 더 크다. 증가함수. 맞지? 정역이 더 크면 치역은 서로 반대다. 감소함수.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봐봐. x1하고 x2가 서로 크기 차이가 대소관계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다른 녀석이야. 그러면 함수값도 다르대.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은 녀석한테 화살을 쏠 수 있어, 없어? 얘하고 얘가 같은 녀석한테 화살을 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된 거야.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된 거야. 지금 우리 요 표현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생각해. 그러면요, 선생님, 내가 지금 요 녀석을 해야 되는데 x2가 x1보다 더 크면 치역도 더 커야 된대요. 그러면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 세 개가 화살을 쏘려면 여기에 화살 맞는 녀석이 몇 개 필요해? 얘네들은 절대로 같은 녀석한테 화살을 쏠 수 없어. 어떤 조건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그러면 요 녀석, 얘네가 세 개가 화살을 쏴야 되니까 여기 5개 중에 화살 맞은 녀석 몇 개를 뽑아야 돼? 몇 개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돼. 그래서 나는 5개 중에 3개를 뽑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이렇게 뽑았다 치자고. 4, 6, 8 이렇게 뽑았다 치자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되잖아. 정역이 더 크면 함수가 더 커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죠.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그럼 뭐라고 문제 푼 거야? 주합을 푼 거야. 맞아? 이해가? 응용? 따라서 x2하고 x1이 있고 얘하고 얘가 있으면 근데 얘가 대소관계가 존재하면 얘도 명확하게 대소관계가 존재한데 물론 얘가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하면 얘네가 배열이 어떻게 될 뿐이지? 이렇게 배열될 뿐인 거잖아. 얘를 만족하려면 여전히 5개 중에 화살 맞은 3녀를 뽑아서 배열 방법 한 가지인 거야. 맞지? 그럼 다시 x1과
얘가 있는데 이거이면 f x1과 f x2가 있대 이렇게. 이번 여기 는이 붙었어. 자, 는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지금 1, 2, 3이래 이렇게.